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기준 5만 1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확산 우려가 더 커지면서 일부 주들은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경제재개 3단계에 들어가지만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는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뉴저지주 식당의 실내 영업도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번 7월 말로 종료되는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수제 천 마스크가 웬만한 기성 마스크 제품보다 비말 억제에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일부에서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보다 최대 2.8배나 많은 중화 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3,467명 늘어난 281만 3,420명, 사망자는 399명이 늘어 13만 1,1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64명이 늘어 41만 9,369명, 사망자는 4명이 늘어난 3만 2,16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명이 늘어나 17만 7,245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15,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기준 5만 1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이를 확진자가 최근 6일 연속으로 4만 명을 넘으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확산 우려가 더 커지면서 일부 주들은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6일 연속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어제 기준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5만 1,091명으로 5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경제 재개방 이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지난주에 비해 신규 확진자가 늘었고 텍사스와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아이다호, 알래스카는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이나 각종 모임 등이 늘면서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19개 카운티에서는 나이트클럽에 이어 식당과 술집, 극장의 영업을 3주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해변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와 벤츄라에 있는 해변이 이번 주말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독립기념일에 예정된 불꽃놀이를 취소하라고 지역 관리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경제재개 3단계에 들어갑니다. 퍼스널 케어 업소는 예정에 따라 재개되지만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는 결국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식당의 실내 영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다른 주들의 경우 식당과 술집이 영업을 시작한 후 감염이 폭증했다며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6일 경제재개 3단계 진입과 함께 50%의 수용 용량, 테이블 사이 가림막 설치 등 제한 조건 하에서 식당의 실내 영업이 허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실내 영업은 제외됐고 뉴욕시는 예정대로 오는 6일 3단계에 진입합니다. 네일과 타투, 스파 등 퍼스널 케어 업종의 영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식당 업주들을 의식한 듯 식당 야외 영업인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2배로 늘리고 식당들에게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도 식당 실내 영업은 여전히 중단됐고 재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오늘부터 최대 수용 인원의 25% 이내로 카지노와 야외 놀이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박물관과 도서관 등이 영업을 재개합니다. 또 6일부터는 청소년 캠프와 대면 여름교육 프로그램, 대면 야외 졸업식과 함께 뉴저지 트랜짓과 경전철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환자 가족에 한해서 병문안이 허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액도 1차보다 더 많길 원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는 이번 7월 말로 종료되는 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국민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급액은 앞서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1인당 $1,200보다 많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는 이번 달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의 지급을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의 찰스 슈머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어제 주의 실업률이 11%를 밑돌 때까지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아래로 내려가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지급액을 $100씩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6% 미만이 되면 추가 실업수당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슈머와 와이든 상원의원은 추가 실업수당이 7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실업률은 대공황 때보다 더 높다며 추가 실업수당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실직 상태에서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450의 보너스를 지원하는 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거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면서 공개석상에서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마스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앞장서 마스크를 외면하는 데 따른 비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질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찬성이고 마스크 착용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면 당연히 마스크를 쓸 것이라면서 만나러 오는 이들이 검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문제 없다며 사실 그동안 마스크를 썼었고 그 모습이 좋기도 했다면서 서부극 주인공인 론 레인저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곳이 더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백신 없이도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마스크의 소재와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근 손으로 직접 만든 천 마스크의 비말 효과를 다른 마스크들과 비교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제 천 마스크가 웬만한 기성 마스크 제품보다 비말 억제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일 CNN에 따르면 플로리다 애틀랜틱대 연구진은 30일 유체 물리학지에 수제 천 마스크의 비말 효과를 시각적으로 규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결론은 수제 천 마스크가 손수건이나 두건 마스크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성품 마스크보다도 효과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연구진은 두 겹의 촘촘한 면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와 손수건이나 티셔츠 조각으로 만든 두건형 마스크, 그리고 미국의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원뿔형 마스크 등의 비말 차단 효과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할 경우 비말은 8피트나 날아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6피트보다도 멀리 날아갔습니다. 티셔츠 등으로 만든 두건형 마스크의 경우엔 비말이 이를 뚫고 3.7피트나 날아갔습니다. 손수건을 접어서 입과 코를 가려도 비말은 1.3피트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겹의 촘촘한 면으로 만든 수제 마스크의 경우 비말이 날아간 거리는 2.5인치에 불과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원뿔형 마스크 착용 시 비말 거리가 8인치인 것보다 차단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향후 렘데시비르 3개월간의 생산량 전체를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 보건부는 어제 길리어드와 50만 개 분량의 렘데시비르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렘데시비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 언론은 1일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약 3개월 동안 생산할 코로나19 치료제 전량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 보건부는 1일 미 병원에서 사용할 50만 개의 렘데시비르를 구매하기로 길리어드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상시험 결과 렘데시비르는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존율을 높이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길리어드는 지난 5월 미국의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렘데시비르 생산량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 국가인 미국 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때 국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약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렘데시비르를 사실상 독점할 경우 이미 충분한 양을 확보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렘데시비르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임상실험에서 저용량과 중간용량 접종군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생성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환자보다 최대 2.8배나 많은 중화항체가 생성됐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4개 실험용 백신 중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초기 실험에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화이자 측은 45명의 건강한 실험 대상자 중 12명에게 10마이크로그램, 12명에게 30마이크로그램, 12명에게 10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각각 투여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플라시보를 놔줬습니다. 이 가운데 10마이크로그램과 30마이크로그램을 각각 투여한 대상자에게는 한 달여 뒤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용량 접종군과 중간용량 접종군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서는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보다 1.8배에서 2.8배 많이 생성됐습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절반가량이 통증과 열,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겪었지만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화이자는 밝혔습니다. 또 100마이크로그램의 고용량 접종군의 경우는 첫 번째 접종 때부터 절반 이상의 부작용을 겪는 바람에 2차 접종 실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의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이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버스 탑승도 7월 말로 종료됩니다. 뉴욕시 저소득층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2020-2021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 중 저소득층 시민에게 반값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Fair Fares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이 6,500만 달러 삭감됐습니다. Fair Fares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이 그 대상으로 전철 1회 승차 시 1달러 38센트, 월 무제한 메트로카드 구입 시 63달러 50센트만 내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반값 메트로카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되던 버스 무료 탑승도 곧 종료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일 버스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승객들은 다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승객들은 뒷문으로 탑승하고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나 투명 비닐 커튼 등이 설치되면 승객들은 앞문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되고 요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달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 맨하튼 5번가에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글귀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계획이 증오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뉴욕시는 경찰 예산을 10억 달러 삭감하고 있고 뉴욕시장은 5번가에 크고 비싸고 노란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는 글귀를 칠해 호화로운 그 길을 폄하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뉴욕시가 이 구호를 쓰려는 위치는 5번가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가 있는 56에서 57번 길 사이 구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아마도 뉴욕시장에 의해 무력화되고 경멸당한 위대한 경찰이 이 증오의 상징이 뉴욕 최고의 거리에 붙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즉시 인종주의라고 반격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흑인들이 5번가와 이 나라의 많은 것을 건설했다며 당신의 럭셔리는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그들의 노동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려는 것이라며 당신이 그걸 거리를 폄하하는 것으로 본다는 게 인종주의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재개 활동을 보류하고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일부 카운티 내 식당들에는 최소 3주 동안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결국 경제활동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LA와 오렌지, 벤츄라 등 총 19개 카운티에 앞으로 최소 3주 동안 실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카운티 내에서 영업하는 영화관, 동물원, 박물관 등은 실내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식당은 실내에서 식사가 일절 금지됩니다. 다만 야외 식사와 픽업, 배달은 가능합니다. 바의 경우 커브사이드 픽업을 비롯해 실내와 실외 서비스 등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15 counties that we had originally mandated or recommended bar closure, with the addition of 4 counties now on that 3-day watch list, we're just moving forward to close the operation of all of those bars in all of the 19 counties. 이외에도 뉴섬 주지사는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해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남가주 지역 일부 해변 주차장 시설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이 팬데믹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외출과 가족 모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tendency to invite friends, neighbors over that you haven't seen is there. Perhaps you've already done that. I hope you'll reconsider those gatherings with people you do not live with that are not in your immediate household.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600여 명을 넘어서 또다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확진자 수 기록을 갱신한 것은 지난 9일 사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에 협조를 독려해왔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또다시 크게 늘자 주의 보건 지침을 시행하지 않는 카운티에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의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일 연속 2,000명을 넘었습니다. LA를 비롯한 일부 카운티는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해변이 폐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주 저녁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의 모든 주립 해변을 전면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등 9개 카운티의 일부 해변 주차장을 폐쇄해 차량 접근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디렉터는 코로나19로 올해 독립기념일을 주시하고 있다며 해변이나 공원으로 떠나는 로드트립과 그룹 모임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공 야외 공간에서 산책이나 자전거는 탈 수 있습니다. 공원 관리국 직원들은 연휴 동안 방문객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일 뉴저지주 노동국이 현재 기존 주정부 실업수당 혜택 26주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방정부 지원으로 13주를 더해 최대 39주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혜택을 20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59주간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현재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단 독립계약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주가 아닌 7주가 늘어나 총 46주간 실업수당이 제공됩니다. 지난달 28일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등 퀸즈 지역 정치인 8명은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에게 유권자들이 경쟁적인 입학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2020-2021학년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 출석 등을 고려하는 학생 선발 과정을 고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시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원격 수업에 따른 새로운 점수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성적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장갑과 소독용 물티슈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 보호용품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가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맨하튼과 퀸즈, 브루클린의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10곳에 총 12대의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전철역은 맨하튼 헤럴드 스퀘어역과 펜스테이션역, 타임스퀘어역과 퀸즈, 잭스나이트역,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역 등 10곳입니다. 백화점 체인 메이시는 코로나19로 분기 실적이 3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블루밍데일 백화점도 가지고 있는 메이시는 5월 2일 끝난 3개월간의 첫 분기에서 순매상구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어 30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메이시의 분기 실적을 주가와 연결시켜보면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첫 분기에는 44센트였지만 올해는 11달러 53센트의 순손실이 기록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때에 따라서 약하게 천둥번개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